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정부는 유통 문제에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상업 센서스를 통해 지역별로 어떤 제품을 많이 쓰는지, 어떤 물품들이 거래되는지, 수급은 어떻고 공급은 어떤지, 또 그것이 우리 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한마디로 유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세계는 직영화를 선언했고 미도파 백화점 역시 큰 변화를 맞습니다. 지능기업의 박영준 사장이 미도파를 사들이고 미국의 백화점 같은 선진 직영 백화점을 경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미도파에서 임대 매장을 이어온 상인들은 생존권 차원의 반발을 합니다. 1969년 3월의 어느 날, 미도파 백화점 상인 대표들은 무역협회 최태섭 회장의 집을 찾았다. 당시 무역협회가 보유했던 미도파의 주식 40%를 박영준이란 인물에게 팔았던 것이다. 무역센터를 건립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도파 백화점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드시 팔아야 한다면 우리 상인들한테 파십시오.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치금 2억 원을 넣어놨습니다. 염 사장, 모자라는 돈도 얼마든지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도파는 우리 상인들한테 넘기십시오. 이미 완료된 계약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미도파가 회장님 겁니까? 자유당 정권 때 무역협회가 미도파를 불화받을 때 우리도 출자했습니다. 이미 넘긴 거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요. 이 사람이 뭐? 누구 마음대로 미도파 백화점의 영국권자를 놔두고 누구 마음대로? 역사상 이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역사, 그럼 역사는 놓고 얘기를 합시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우리 상인들한테 정말 안 넘기실 겁니까? 이미 결정이 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도 협회가 결정한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밤늦게 찾아와서 이러는 건 행패입니다. 아니, 행패! 여보자! 왜 이러나? 진짜 행패가 뭔 줄 알아? 당신들이 한 행동, 그게 진짜 행패란 거야! 미도파 백화점 입점 상인들 600여 명, 그 가족들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입점 상인들의 삶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행패요! 알아! 에이씨! 바로 그때 뭐요, 당신들? 네, 경찰입니다. 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폭력이요? 우리 폭력 휘두른 적 없습니다. 이보세요. 이거. 자, 세워. 진짜. 이거요. 이거 놔요. 미도파 백화점의 번영 회장이 구속되고 미도파 백화점 상인들이 농성에 들어가는 등 항의했지만 돌이키기엔 늦었다. 당시 베트남전이 한창이었고 삼선 개헌을 둘러싼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도 문제였다. 그런 속에서 농성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마침내 그해 가을,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 이제라도 백화점이 정상화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커피 드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생존권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 건물을 헐고 30층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앞으로 4년간은 그대로 장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에 맞게 내셔야 하고요. 4년 후면 1973년도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 미도파도 직영 백화점으로 가야죠. 네. 4년,
앞으로 4년 정도 장사를 하시게 되면 미도파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양보를 한 겁니다. 이럴 때 그냥 감사하다. 그 정도라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물러나는 게 깨끗하겠죠? 예? 이 사람 왜 이래? 청와대에서 각하를 모시는 민정비서실에 우리 백화점 번영회 회장, 재건회 회장이 불려갔었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그랬답니다. 우리는 미도파 주식을 매입할 능력도 없다. 매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정도 장사를 하면 현재 권리금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래서요.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왜 그분들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인이 장사를 한다는 건 상인이 장사를 잘 한다는 건 혼을 담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백화점 매장은 단순히 돈벌이 장소가 아니라 나한테는 마음의 집, 고향 같은 겁니다. 그만 갑시다. 어서 일어나. 다 끝난 얘기를.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직영백화점 좋습니다. 그러나 혼을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일터를 내주는 우리들 돈 몇 푼 주는 걸로 할 거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도파 백화점을 사들인 진흥기업과 상인들의 갈등은 한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1973년 11월 미도파 백화점은 직영백화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보다 앞선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직영화를 선언했는데요. 이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양대 백화점은 이렇게 직영화가 됩니다. 이즈음 정부는 유통혁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공업화로 이룬 대량 생산 체제를 유통이 뒷받침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정부는 유통혁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970년부터 1974년까지를 1차 목표 연도로 잡았다. 다음은 정부가 세운 유통혁명 5개년 계획의 내용이다. 1.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을 정비, 확장하고 2. 슈퍼마켓 및 유통센터 등 신규 시설을 세우고 3. 상가를 개발 조성하며 4. 시장법을 개정하고 5. 상인조합법을 제정하며 6. 상가조성법을 제정하여 도소매업을 연쇄화하고 7. 신시장 기술에 대해서는 경영지도를 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마련된 가운데 지방에서는 대구백화점과 대구동아백화점이 개점을 하고 그 밖에 서울에서도 적지 않은 백화점들이 개점을 한다. 관련 기록,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서울상공업사 가운데 일부분이다. 1970년 코스모스 백화점이 명동 입구에 19,813제곱미터의 규모로 개점하였다. 1971년 명동 안쪽에서는 아리랑 백화점이 문을 열었으며 1972년 6,424제곱미터 규모의 제1백화점이 개점하였다. 또한 특허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대형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느낀 중소백화점들은 전문화를 서두르게 된다. 종로 백화점은 어린이 용품 전문 백화점인 신생 어린이 백화점으로 탈바꿈한다. (1973년) 어느 이른 봄, 한 신사가 소공동 반도호텔과 국립도서관 일대를 둘러보고 있었다. 제일교포 사업가로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롯데 신격호 회장이었다.
매입 예정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백화점 입점 지역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신 회장님. 그렇게 보이시지요? 예, 신격호 회장과 소공동 반도호텔 일대를 둘러보고 있는 인물은 일본 최대 유통사 다이에이의 고위 임원이었다. 여기다가 커다란 호텔을 지을 겁니다. 백화점도 짓고요. 지난 69년에 이 근처 아서원 땅을 사두셨던 것도 혹시 미리 사업 구상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때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쉴 만한 숙소가 모자라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온 거지요. 1970년 초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다. 롯데와 삼경 그리고 삼성이었다. 소공동 일대를 둘러본 신격호 회장 일행은 반도호텔 커피숍에 마주 앉았다. 당시 반도호텔 커피숍은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이기도 했다. 내가 일본서 검정서로 시작해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서 언젠가는 꼭 고국에 돌아와 사업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1967년 4월 한국에 와서 롯데제과를 성공적으로 창업을 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롯데제과를 하면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무슨 욕을요? 신격호라는 인간, 쪼잔하기가 그지였구나. 일본서 엄청나게 성공했다더니 모국서 한다는 사업이 겨우 과자 사업이냐. 아이들 구묻은 돈 벌어서 얼마나 벌겠느냐. 신 회장님이야 원래 조심성이 많고 신중한 분이신데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할 리가 없는 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몰랐군요. 그렇게 과자 정세를 하면서 내가 한국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한번 재봤습니다. 재본 결과 확신을 얻은 거지. 하면 성공한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어떤 분야로 진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얻었습니다. 호텔, 백화점. 지금 한국에서 이 사업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비슷한 시기 삼성의 이병철 회장 역시 호텔 사업에 뛰어들고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정부가 운영 중이던 국빈영 숙소 장충동 영빈관을 인수했고 송세창 비서실장과 함께 돌아보던 중이었다. 한국에서 호텔이나 백화점 사업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송 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외국인들이 오면 말이지. 한국에서 당장 잘만한 데가 없어. 경제가 발달할수록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점점 더 늘어날 낀데. 네. 1972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숙박할 고급 호텔들은 방이 많이 남았는데, 이 73년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서 호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잖아. 미리 예약해도 없다 하면서 내한테 따로 부탁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얼마 전 일본 미쓰이 물산서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말이지, 근사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완공하고 또 외국인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면세점까지 들이면 아주 완벽할 게야. 예. 근데 회장님, 에이, 이제 관광과 유통 관련업으로 진출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와.
롯데 신격호 회장 말입니다. 소공동 일대에 호텔을 짓는데 그 옆에 백화점도 같이 짓는다고 합니다. 롯데가 백화점을 짓는다고? 네. 그게 안 될 낀데.